그 다음에 이제 금리란다. 신용 물량을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자주 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신용 물량, 그러니까 개인들의 비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365일 또는 매년 그걸 보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또 신용 물량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반대 매매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자 기준에 이제 10조 정도, 그죠? 10조 한 800억 정도가 이제 신용 물량이 잡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12조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전부 다 23조죠, 그죠? 23조가 이제 시장의 신용 물량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20조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 한 13조대에서 높이는 한 16조 정도를 봤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조가 넘어가게 되면 신용 물량이 너무 과하다. 24조까지도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지금 신용 물량이 12조, 코스닥이 지금 신용 물량이 이제 10조 8천억 정도, 10조 800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조 한 8천억 정도, 2조 정도는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빚을 내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다?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권사회 또는 뭡니까? 또 은행 또는 뭐 기타 금융기관에서 뭡니까? 빚을 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지 뭔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또는 뭐 강남의 우리 큰손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 뭐다? 야, 이제 바닥이구나 하고 들어오는 시점이 한 20조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말하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보게 되면은 한번 코스닥의 지금 이제 신용 물량의 추세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10조 8,800억이고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이제 한번 빠졌느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2021년도 12월 달에 10조 500억 정도까지 빠졌고요. 그죠? 쭉 내려봅시다. 구조대가 언제 있었나? 없었죠. 11조, 12조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조 정도 빠졌거든. 3조 빠져야 되거든. 쭉 한번 보자.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10조가 깨졌네. 그지? 9조대가 있었고, 9조 5천억. 밑에가 9조 500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없죠? 2020년도 12월 달에 9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 한참 시장이 좋았잖아. 그러면 2020년도 10월 달에는 한참 시장이 보게 되면 엄청 좋았었거든요. 이때 8조 3천억이었잖아.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빠져줘야지 시장은 조금 안정된다고 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게 되면 신용 물량이 4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달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신용이 4조에서 5조였고요. 더 심할 때 한번 볼까요? 코로나 터졌을 때 신용이 얼마였어요? 3조였습니다. 3조였다고요. 2020년도 3월 25일 설날 이후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했을 때 2020년도에 이때 신용 물량이 코스닥에 보게 되면요. 얼마입니까? 맞죠? 잠시만 계산을 다시 해보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맞죠? 3조 3천억. 이때가 3조 3천억이에요. 맞죠? 이때가 신용물량이 3조였어요. 3조.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20년도 3월 25일 이랬고 지금 지금 2022년도 몇 월이에요?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1월달이잖아요. 지금 몇 조예요? 10조. 얼마 늘었어요? 엄청나죠? 이 당시에 3조였고 현재 지금 10조였어요. 그럼 얼마 됐어요? 7조. 7조가 다 뭐다? 빚이에요, 빚.
B씨예요, B.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다 개인이에요, 개인.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코스닥만 해당하죠, 코스닥만. 그럼 코스피 한번 볼까? 코스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2020년도 3월달에 한번 봅시다. 3월 25일날. 얼마예요? 이때도 3조였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12조. 그럼 몇 조 있어요, 지금? 9조. 그죠? 이때도 요때 보면 3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요때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코스피 3조에다가 코스닥 3조 해가지고 총 몇 조였어요? 6조였어요, 신용이. 근데 지금 몇 조예요? 22조. 그럼 BC 얼마예요, 지금? 16조. 16조가 지금 뭐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빚을 내가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전부 다 개인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았는데 그 주식을 다 누가 샀다? 개인들이 뭘로? 빚을 샀다. 그러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개인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시장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손실 나가지고 전부 다 이게 쭉 줄어들면 야 이제 개인들 막 저점에서 팔고 하한가에서 팔고 반대 매매 돼가지고 주가 막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들 외국인들 밑에서 주워담겠죠.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기.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6조까지 빠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용 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가가 A라는 주가가 2020년도에 그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주가가 그 당시에는 뭐 10,000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20,000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신용 물량도 신용의 총액 금액도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규모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투자금들이나 시가총액도 올라가죠. 경제 규모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식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코스피는 2,200조 정도, 2,020조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신용 물량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의 상승분보다 신용 물량의 상승이 더 빠르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신용 물량이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22조 정도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20조 정도까지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조 정도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좀 바닥 구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조 빠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팝니까? 요새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똑똑해졌어요. 존버 되게 잘합니다. 요새는. 요새 개인 투자자들은요. 진짜로 잘 버팁니다. 예전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하고 지금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조금 달라요. 지금 투자자들은 워낙 시장에서 뭡니까? 멘탈적인 이야기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야 장기 투자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버텨요. 그런데 이 신용 물량은 뭐다? 본인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증권사마다 금융사마다 로스컷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져가지고 한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제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한계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매일매일 그죠? 저번 주 금요일도 목요일도 월요일도 오늘도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강제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주식은 빠지게 돼 있어요. 신용 물량은.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지켜보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뭔다? 요거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10조 8천억이잖아. 그죠? 여기 딱 보면 딱 눈에 보이죠? 최근에 시장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11조 3천억, 11조 2천억, 11조 1,700억, 11조, 10조 900억.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몇백억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용 물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이 강제로 반대 매매 또는 본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손절이 나오고 있죠. 요게 어떻게 된다? 9조 대 초반 또는 8조 대까지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 시장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 물량이 지금 이만큼인데 개인들이 팔고 손절하고 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했지?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주워 담으려고 보고 있겠지,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워오려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타임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다 또는 내가 펀드를 깨가지고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거를 볼 때 이제 제일 먼저 뭡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자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가 지금 74,000원인데 만약에 72,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제 주식을 매수할 타점이 됐는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하자. 하지만 뭐다? 72,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빠졌다? 68,000원대까지 빠졌거든. 그래서 72,000원 정도 오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72,0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고, 나는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고 하게 되면 72,0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나는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한 주씩 그냥 여유있게 사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뭐 74,000원부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7.4 그 다음에 7이 68 정도 열어놓았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72,000원 언더부터는 거죠. 매매를 좀 해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은행 관련주 아침에 좀 이야기, 아니고 최근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2015년도, 2016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 시장을 봤더니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 막 한다 그러고 시장이 급락하니까 그죠? 온 곳곳에서 금리 인상에 수혜해주는 금융주다. 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 있는 가장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이고, 그죠?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 미국은 미국 중앙은행이겠지,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누가 돈을 빌려요? 은행이 돈을 빌리잖아. 은행이.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 저쪽에 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제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해요? 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뭡니까? KB금융, 그죠? KB금융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또 하나금융에도, 그죠? 하나금융에도 돈을 빌려주고, 또 뭡니까? 농협에도 돈을 빌려주고.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한국은행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도 올리게 돼 있어요. 왜? 한국은행이 얘네도 돈을 빌렸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올리게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올리게 되겠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금리 관련 주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은행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뭐 지준율에 따라 가지고 또 예금률에 따라 가지고 또, 근데 이제 왜 이게 예전만큼 안 되냐면, 예전에 1980년도, 90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자가 7%, 특판 같은 경우는 11%짜리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새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하면 얼마 줘요?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요. 특판 아니고 일반 거 같으면 2%도 안 나와요, 진짜로. 2%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인 은행에다가 적금도 넣고 10년, 3년, 1년 막 이렇게 넣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투자처가 너무 많아진 거지. 펀드도 있고, 그죠? 뭐 배당도 있고, 그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부동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전처럼 은행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어떻게 한다? 예전에는 예적금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은행은요, 예금 적금으로 먹고 사는 않습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는 뭐합니까? 대출을 해주고 먹고 사는 거지. 예전처럼 뭡니까?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대출, 기업의 대출도 하고, 그죠? PF 사업도 하죠. 들어봤죠? 건설사 사업할 때 전부 다 은행 끼고 합니다. 하물며 작은 원룸 하나 8억짜리 9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도 다세대 다 가고 있는데 다 은행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은행이 수혜주다. 보험이 수혜주다. 내년에 보험가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주식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자꾸 아니지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